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이 시작되는 신성 ST의 기업 분석과 수요 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는 26,000원, 2차 전지 더하기 초전도체 그리고 물음표로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입니다. 신성 ST는 2차 전지 산업의 가장 큰 수요처인 전기자동차, EV 등에서 사용되는 배터리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실제 품목별 매출 현황을 살펴보시면 2차 전지에 해당되는 버스바 매출이 50%로 절반이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듈 케이스가 9.7%, 파워 인터페이스가 2.6%로 2차 전지와 관련된 매출이 약 3분의 2인 6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매출이 발생하는 버스바에 대해서 알아보면 버스바는 모듈과 모듈, 팩과 팩 사이의 정기적인 연결을 위해 필요한 핵심 부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에서 사용되는 배터리는 가장 기본 단위인 셀에서 시작합니다. 이 셀을 일부 묶어서 모듈로 만들고 이 모듈을 묶어서 다시 팩을 만듭니다. 실제 BMW i3 자동차 하부에 탑재된 배터리 팩을 살펴보시면 자동차의 배터리 팩은 모두 8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모듈은 다시 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듈별로 사용하면서 부품의 교체나 관리가 편해진 상황입니다. 여러 개의 셀들이 모여 만들어진 배터리 모듈을 각각 전선 등으로 연결을 해서 전기가 흐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버스바인 것입니다. 신성 ST가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는 버스바 제품은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신성 ST가 만든 제품은 국내 2차 전지 제조사를 통해 포드, 폭스바겐, 볼보 등 약 11개의 주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신성 ST는 현재 국내 사업장 외에도 베트남 법인, 폴란드 법인, 중국 남경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 ST는 이번 공모를 통해 508억 원의 자금을 얻게 되고 해당 자금을 모두 시설 투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시설 투자에 사용되는 내용 중 가장 큰 규모로 사용되는 것은 북미 법인 신규 설립입니다. 신성 ST는 2차 전지 배터리 고객사들이 북미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증설하고 있어 해외 동반 진출에 대한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해당 수주가 확정이 되면 2023년 내 미국 법인을 설립하고 공장 입지 선정 및 착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미국의 테네시주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현지 생산은 2025년부터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상대로 미국 법인이 설립되고 공장이 가동이 된다면 2025년부터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성 ST의 주요 매출 품목인 버스바는 전기가 통해하기에 구리가 주요 원재료입니다. 신성 ST가 사용하는 원재료의 대부분이 구리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4년간의 구리의 가격을 살펴보면 매우 크게 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구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제품의 가격이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구리 가격이 많이 상승한다면 신성 ST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익성 지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ST는 2020년 이후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모두 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점이 최고의 장점입니다. 이어서 공모가 산정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ST는 공모가 산정을 위한 유사 비교회사로 국내에 상장된 4개 회사를 선택하였습니다. 신흥 SEC, 상신 EDP, 3기 EV, 영화테크입니다. 유사회사 4곳에 펄을 평균한 21.8이 신성 ST의 가치 산정에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살펴보시면 3기 EV의 퍼가 다른 종목보다 너무 높아 퍼 평균을 끌어올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기 EV의 퍼는 왜 이렇게 높을까요? 공모주 청약을 최근 하신 분이 아니라면 분명 기억하고 계실 이름일 것입니다. 3기 EV는 올해인 2023년 2월 3일 상장한 회사로 아직 상장된 지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한 회사가 상장하고 일정 기간이 흐르기 전까지는 주가가 매우 큰 변동을 보입니다. 그렇기에 상장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3기 EV는 비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3기 EV를 제외한 신흥 SEC,
상신 EDP, 영화테크 3기업만으로 평균 펄을 구하면 13.97로 매우 크게 낮아집니다. 신성 ST는 가치 산정을 위해 2023년 상반기 순이익을 단순 2배하여 연환산 순이익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여기에 적용 퍼인 21.8을 곱해 주당 평가가액 35,360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최종 결정된 공모가 26,000원은 주당 평가가액인 35,360원보다는 낮아지지만 퍼로 계산할 땐 16.03 수준이 됩니다. 3기 EV를 제외한 평균 퍼와 비교해보면 할인이 없는 공모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ST는 2차 전지가 사용되는 전기 자동차에서 배터리의 모듈과 모듈, 팩과 팩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품인 버스바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국내 배터리 생산 업체를 통해 해외 자동차 회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확정된 공모가는 할인이 없는 공모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ST는 10월 10일 화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10월 11일 수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SLS 바이오와 동시 청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직 청약과 관련된 공지가 없지만 퓨릿의 상황을 살펴볼 때 청약 시간은 10시부터 오후 4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불일은 2일 뒤인 10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요새 5일, 8일짜리 환불일도 많은데 환불일이 2일인 점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상장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ST는 10월 19일 목요일 단독 상장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장 일정에 변경이 없다면 퓨릿은 10월 18일, 동시청약으로 진행되는 SLS 바이오는 10월 20일 금요일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 수혜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ST의 공모 희망가액 밴드는 22,000원에서 25,000원이었지만 확정된 공모가액은 상단 25,000원을 4% 초과한 26,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공모가가 조금이라도 오른 점은 아쉽습니다. 이번 수요 측에는 모두 1967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종합 경쟁률은 583.50대 1입니다. 참여한 기관 수에 비해 경쟁률이 낮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2023년 7월 증권신고서를 등록한 청약부터는 실제 돈을 낼 수 있는 능력만큼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청약 경쟁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성 ST는 8월 16일 증권신고서를 등록하였기에 해당 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전 청약들과 단순 경쟁률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일단 2023년 6월 말 이후 수요 측에 참여한 기간수만 비교해보면 신성 ST의 수요 측에 참여한 기간수가 해당 기간 2번째로 많습니다. 평균보다도 월등히 많고 이 정도면 매우 많은 기관이 참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측 분포를 살펴보면 상단 초과에 제일 많이 몰렸습니다. 수요 측 분포를 건수 기준 그래프로 살펴보면 상단 초과가 92.74%, 상단이 7.26%이고 중간 및 하단 미만에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수요 측 분포는 상당히 좋은 편이지만 공모가로 정해진 26,000원 이상의 수요 측 분포가 공개되지 않은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이어서 수요 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요 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은 건수 기준 21.15%, 수량 기준 13.57%의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한 의무보유 확약을 기간별로 살펴보면 가장 긴 6개월이 2.93%, 3개월이 3.27%, 1개월이 가장 많은 7.32%, 15일은 0.04%입니다. 단기인 1개월에 가장 많은 의무보유 확약이 몰린 점은 질적 측면에서 조금 아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성 ST의 의무보유 확약을 2023년 의무보유 확약 신청과 비교해보면 평균 10.73%보다 높습니다. 시큐센 한삭보다 조금 더 많고 Y랩 ALT보다는 조금 적은 의무보유 확약입니다. 신성 ST의 수요 측 결과를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의 좌표로 나타내면 신성 ST는 경쟁률이 그리 높지 않지만 의무보유 확약은 평균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분위기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성 ST의 수요 측 결과를 허수성 수요 예측 방지 이후의 종목들과 비교해보면 신성 ST는 기간 배정 규모가 비슷했던 레뷰 코퍼레이션, 퓨릿의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간보다 월등히 많은 수준입니다. 다만 평균 참여 규모는
레뷰 코퍼레이션보다는 낮고 휴립보다는 많습니다.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 등을 종합해서 비교해 볼 때 신성 ST의 수요 측 결과는 레뷰 코퍼레이션보다는 안 좋고 퓨립보다는 좋은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청약정보와 청약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ST는 이번 공모에서 우리사주조합에 10%의 주식을 배정하였습니다. 배정 규모는 약 52억 원입니다. 신성 ST의 직원 수는 그리 많은 편이 아닙니다.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규모를 직원 수로 나누면 1인당 약 5천만 원에서 5,049만 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기업치고는 매우 많은 물량을 직원들에게 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많은 주식을 배정한 것은 실권 발생만 안 된다면 매우 큰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청약자에게는 25%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일반 청약자에 배정된 규모는 130억 원입니다. 아주 작은 규모는 아니고 그렇다고 큰 규모는 아닙니다. 신성 ST의 균등 배정 주의수는 25만 주입니다. 최근 대형 증권사의 청약자 수준은 약 29만 명 수준입니다. 같은 미래에셋 증권으로 진행된 밀레이서재 청약자 수가 약 27만 명이었습니다. 27만 명이 청약한다고 가정하면 균등 주식수는 0.92주가 됩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공모는 균등 배정 주식이 모두 추첨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신성 ST의 청약은 미래에셋 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미래에셋 증권은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일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미래에셋 증권은 온라인으로 청약 시 모두 우대 등급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우대 등급의 청약 주익수는 5만 주이고 5만 주의 청약 증거금은 6억 5천만 원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10주입니다.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13만 원입니다. 이어서 상장의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ST의 확정된 공모가 2만 6천 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2,350억 원입니다. 규모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가 약 62만 주가 있습니다. 신성 ST의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26.8%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유통 가능 금액은 약 630억 원입니다. 유통 가능 비율이 아주 높은 것은 아니지만 시가총액이 작은 편이 아니기에 상장의 유통 물량은 조금 많은 편이 되었습니다. 신성 ST의 의무보유 확약이 평균인 250% 정도 배정된다고 가정해보면 예상 유통 가능 비율은 21.92%로 낮아지고 금액으로는 515억 원이 됩니다. 물론 실제 배정에 따라 큰 폭의 차이가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보유 확약 전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약 4분의 1인 25.7%, 일반 청약자가 20.64%, 공모기관이 53.66%입니다. 상장일 매각할 수 있는 기존 주주 비율이 25.7%로 조금 부담되는 수준입니다. 다만 금액으로 따지면 162억 원입니다. 아주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성 ST의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들을 살펴보면 기관 투자자인 K클라비스 클라우드 신기술 조합 제1호 개인 주주인 구영수 주주가 있습니다. 기존 주주들의 취득 단가를 추정해보면 2019년 1월 취득 기준 공모가보다 매우 낮은 5,858원입니다. 공모가보다 매우 낮은 기존 주주가 있는 점은 큰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신성 ST는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 옵션이 없습니다. 상장 이후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우선주,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등도 없습니다. 신성 ST의 의무보유 확약 전 상장일 유통 물량을 2022년부터 2023년 상장 종목과 비교해보면 HYTC, 풍원정밀보다 많고 에이프릴 바이오, 영창 케미칼보다 조금 적은 수준입니다. 2023년 6월 말 이후 상장 종목과 비교해보면 의무보유 확약 배정에 따라 파로스 아이바이오에서 이노시뮬레이션 사이의 유통 물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은 많은 편입니다. 이어서 구주 매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ST는 이번 공모를 통해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기존 주주가 없습니다. 이번 공모는 모두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모집 100%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ST는 전기자동차에서 사용되는 부품인 버스바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공모가는 할인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 ST의 현재 최대 주주는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최대 주주인 신성 델타테크는 7월까지만 해도 주가가 10,000원 이하 수준이었지만 지난 7월 말 발표된 상온, 상압, 초전도체 LK99 발표로 시작된 초전도체 테마주로 분류되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는 이후 6배 이상 주가가 상승하였고 현재도 5배 이상 오른 주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성 ST의 장단점을 정리하면서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ST는 단독 산장으로 예정되어 있는 점, 환불이 2일인 점이 장점입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고 초전도체 테마로 상승한 신성 델타테크가 최대 주주인 점이 장점입니다. 사실 모기업이 테마주인 점이 직접적인 관련은 없겠지만 어찌되었건 단타 투자자분들에게는 매력 포인트로 여겨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와 관련된 업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이제 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이라고 이야기했지만 2차전지 제조에 사용되는 소재가 아닌 전기차 부품에 가까운 점이 단점입니다. 그리고 유통 물량이 상대적으로 큰 편, 할인이 없는 공모가인 점이 단점입니다. 신성 ST는 상장의 기준 가격이 공모가인 26,000원이 되고 상한가 400%는 104,000원, 하한가 60%는 15,600원입니다. 신성 ST는 상장일 15,600원에서 104,000원 사이의 주가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청약하실 분들을 위해서 최상의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공모주 상장일 흐름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균등은 안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상장일 유통 물량이 조금 큰 편이기에 기대 수익은 크게 낮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환불일이 2일이기에 경쟁률이 2,000대 1 이하 수준이라면 비례도 적당량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청약기간 진행되는 청약 라이브 방송에서 정보를 좀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약을 결정하신 분들 수익만 함께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